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오늘 내려놨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송영길 의원의 관저 만찬,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와 여기서 단일화 방안을 언급을 했다는 등등의 이런 얘기도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규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최고위원 박규환입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셨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 요즘에는 전당대회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뭐 친청계다, 친명계다 이런 구분을 언론들이 막 하거든요. 근데 박규환 최고위원님은 친청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친명이고요. 나는 친명이다. 네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당원 주권을 신념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계파 정치 타파를 내세웠고 실제로 계파 정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친청계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뭐 정청래 대표와 제가 뭐 가깝죠. 그러니까 친청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친청이긴 한데 계파로서의 친청은 아니지만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 조승래 사무총장도 SNS 통해서 사의를 밝혔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사에 지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결국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메시지인 걸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역사에 대표를 연임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도인 그렇죠. 거고. 김대중 총재 이후로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이 첫 번째였고. 그렇죠.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또 정당 체제가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도였던 거고 또 지방선거도 사실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는 하지만 목표한 바에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연임 명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오히려 연임이 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 이제 11개월 동안 대표직을 수행해 왔는데 저는 그 11개월 동안 일단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컨대 뭐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 특검 그리고 제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입법으로나 여러 가지 국회 활동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 개혁입법 예컨대 뭐 검찰개혁법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야말로 70년 역사를 뒤로 하면서 완전히 이제 10월 2일이면 사라지죠. 뭐 이런 거라든가 그밖에 또 법 왜곡죄라든가 재판 소환이라든가 대법관 정원과 같은 어떻게 보면 참 해묵은 그런 과제였는데 법원 개혁 이런 문제라든가 또 언론 개혁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또 그밖에도 민생 회복과 관련된 입법 예컨대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국민안전입법도 있었죠. 또 국토균형발전입법 이런 걸 통했고 또 뭐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런 정부 과제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줬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을 법정 시한 안에 제대로 통과시켜줘서 이재명 정부가 자기 과제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그리고 당 내부로 돌아와서 보면 1인 1표제와 같은 그거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께서 시작하신 것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완수했죠. 저는 그것도 정말 큰 성과였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물론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그 1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긴 선거였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사실은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다 기초로 해봤을 때 업적으로는 저는 연임에 도전할 명분이 충분하다. 도전할 만하고. 그것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도전할 때 비견할 만큼의 그러한 업적이다. 뭐 이재명 대표와
뭐 견줄만하다. 예, 그 당시에. 뭐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뭐 그만은 혹시 못할지 모르겠지만 네. 예, 충분히 견줄만하다. 예, 저는 뭐 업적으로 볼 때는 도전할 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당에 과제라는 게 있잖아요. 역시 올해 내년 이제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 없는 해에 제대로 이제 이재명 정부를 또 앞으로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누구인가. 그 지점에서도 당원들의 생각이 저는 정청래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친청이다, 친청계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청래 대표와 워낙 가까운 관계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 혹시 정식으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은 언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혹시 있던가요? 뭐 워낙 가깝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정 대표님은 또 저를 그렇게까지 가깝다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외로워지는데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그런데 저는 일단 구체적인 어떤 출마 선언은 아마도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네. 전당대회 일정이 다 나오고 나면 적정 시점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뭐 확실하게 며칠이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의 업적에 뭐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은 비견할 만도 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연임을 하고 이 또 성공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면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그 연임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도전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대선 도전할까요? 저는 그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당대표 도전하더라도 2년 후잖아요. 네.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한창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 지금 그 어떤 당권 주자든 간에 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대통령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면 네. 그건요 저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연임과 대권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박규환 최고위원님 보안 사건 폐지 놓고 김민석 총리를 직접 겨냥한 메시지도 내놓으셨던데 이 문제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태업이 의심될 지경이다. 총리가 책임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빨리 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태업을 한다면 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태업이 의심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뭐 꼭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여론을 제가 좀 전달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작업들이 법무부 또 혹은 이제 아무래도 검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태업의 배후가 그러면 검찰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 배후는 그냥 소위 말하는 그 검찰주의자들 그들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또 국민의 뜻, 우리 집권당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는 일부 그 검사들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그들이 저는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뭐 검사들이 장난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내놓으셨으니까 그러면 검사 집단이 장난을 치는데 거기에 김민석 총리도 함께하고 있다? 또는 함께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어쨌건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TF가 있고 정확히는 국무조정실인데 뭐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이제 국무총리께서 좀 더 이 주제에 깊게 그리고 절실하게 좀 달려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조금 뭐 다른 업무에 바쁘셔서 약간 좀 이렇게 소홀하신 건 아니었나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이악스럽게 달려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김민석 총리 최근에 이제 보안 사건 폐지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다른 업무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 볼 때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입장은 보안 사건 폐지일 수 있으나 관심은 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그 총리께서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해왔다는 그 말씀에 비해서 지금까지 예컨대 지난번에
그 원안 나왔을 때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원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중수청법, 공소청법 관련한 정부 입법 예고안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근데 보안 사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뭐 뿐만 아니라 예컨대 그 뭐 전문 수사관과 그리고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한다든가 그렇죠. 뭐 등등 이런 내용 자체가 검찰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만 더 이 문제에 좀 깊게 책임감을 알겠습니다.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발언을 한 걸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마포의 그렇죠. 의원이고 예. 노사모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정치에 눈을 뜨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최고위원 거치면서 컷오프 됐는데 선당우사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 최고위원 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동지이자 전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딴지일보 게시판에 가서 글도 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쭉 있는데 이 흐름에 실린 어떤 정치적 메시지랄까 이런 것들은 어찌 어떤 것이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정 대표는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유산과 전통 그 위에서 혁신의 과제를 찾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오기까지 이 과정 자체가 사실 민주당의 역사고 민주주의의 역사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근데 오늘 그 이제 최고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은 나는 20년 넘게 어쩌면 가장 이재명과 속 깊게 얘기한 사람 그게 바로 정청래다. 이게 의리를 반드시 지킨다 이 말씀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몸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사람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늘 함께 할 사람 바로 나다. 뭐 그게 아마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근데 한간에는 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가령 아까 보안 사건 말씀하셨지만 김민석 총리는 이제 폐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예외적 허용을 얘기한 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완전 폐지 요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선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좀 주도해온 여당의 포지션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중도실용 확장 노선인 것 같은데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노선은 지금까지의 이제 민주당 스타일 그대로 이제 개혁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가자. 그래서 좀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도 실용이라든가 이거 역시도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고요. 정청래 대표도 중도 실용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의 어떤 전통과 유산 그 위에서 늘 당이 새롭게 나아갈 길 혁신의 과제를 찾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흔히 말하는 외연 확장이라든가 당연히 이런 지점에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모두 다 똑같은 의견이면 민주주의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이라든가 뭐 지향 이런 지점에서는 저는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었다. 그건 지난 1년이 저는 그걸 보여줬다. 보여준 시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1년에 사실 뭐 매끄럽게 온 점도 있지만 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재별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고. 정책에 대한 차이였지.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나온 뉴스가 그 대통령 뭐 오늘은 아닙니다.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관저에서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 전당대회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인데 아침에 이제 CBS 라디오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도 했다. 그 송영길 의원이 예를 들면 내가 출마해서 뭐 어떻게 뭐 전략을 짜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언론의 많은 해석이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을 언론이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 송영길 의원을 불러서
얼마든지 저녁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쨌건 송영길 의원이 뭐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런 자리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네. 만약 송 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저는 매우 가벼운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지원 의원에게 그런 말을 전달했다면. 예, 전달했다면 그건 매우 가벼운 처신일 뿐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저는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 좀 자가 발전하시는 거 아닌가, 자가 발전하는 것 아닌가. 완전히 100%의 사실은 아닐 수도 아니다. 있지 않는가. 저는 대통령께서 글쎄요, 뭐 송영길 의원이 불쑥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에 뭐 같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호흡을 맞춘다든가 이럴 턱이 없다. 적어도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이런 당무에 당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에 뭐 이렇게 개입하신다든가 또 뭐 함부로 또 그러니까는 최근에 화제가 된 보도 내용이 정청래 대표 측이라고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 측에서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와서 그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그러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혹시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저런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저는 정 대표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근데 대통령께서 그런 행동을 하면 당무 개입이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어떤 전제를 갖고 이미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요. 거기서 전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를 원하지 않는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어떤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저는 마치 대통령께서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어떤 생각 또 대통령의 행동을 왜곡해서 없는 것을 지어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요. 당의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언하실 수도 있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특정인을 배제한다 혹은 특정인을 이미 염두에 두고 그의 당선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죠. 아까 이제 송영길 의원이 박지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확한 경위는 알고 계신 건가요 혹시?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뭐 관저 만찬 소식을 이제 본인이 송 대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그런 행동은 적어도 육선 중진에 걸맞지 않은 저는 솔직히 가벼운 처신이고 거기다가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전달됐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점은 상당 부분은 좀 이렇게 왜곡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무 개입이라든지 그것을 연상케 하는 행위는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근데 이게 뭐 설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든가 또 화제가 된 어떤 장면들이 지금 있어서 더더욱 이런 해석들이 증폭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해외 나갈 때 이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신에 김민석 총리를 부른 것처럼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도 사실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정청래 대표가 가지 않은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환송식에 간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 뭐 그것도 또 급박하게 왜냐하면 8박 9일 이상 지금 해외에 나가시기 때문에 보고할 게 있다든가 하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대통령께서 특정인은 배제하고 특정인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이른바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졌고. 언론 플레이를 실제로 누군가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언론 플레이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잠식되어 버리고 이게 결국은 여당 내의 어떤 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한가운데 대통령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묘사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더 문제였다. 언론 플레이를 말씀하시면은 주어가 있는 거네요. 김민석 총리 측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그때 네. 보도에 보면은 뭐 친명계 인사의 이제 그 말을 따옴표 안에 따서 그런 뭐 해석들을 자꾸 언론에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네.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님의 그 엄청난 해외 순방이 많이 네. 가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규환 최고위원님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가깝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아직까지 넉넉하게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예, 저는 좀 더 배워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할 의사는 없습니다. 최고위원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뭐 생각이 없다. 예.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어쨌든 이 관행처럼 이른바 이제 러닝메이트처럼 당대표 누구 나가면 최고위원 누구 이렇게 해서 짝짓기 비슷한 이런 투표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작년에 우리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는 그게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대표 선거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기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특정 당대표 후보를 좀 선호하거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불가피한 측면이 생각합니다. 있다. 예.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 준비는 26일에 출범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2년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연임 도전하던 그 전례를 거의 그대로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틀 전에 6월 24일에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하셨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사퇴했고요. 현재로서는 26일에 전당대회 준비위 등을 최고위에서 설치 구성 의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룰을 가지고 또 논쟁이 뭐 항상 있는데 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7대3 룰은 그대로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뭐 지역별 가중치에 대해서 세대별 뭐 과소 대표 문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한데 이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룰은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가 결정할 텐데요. 역시 아마 2년 전에 전례에 비춰서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특별한 이견이나 갈등 없이 룰은 뭐 7대3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될 거라고 보고 다만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있다면 2년 전에는 대의원에게는 가중치가 있었습니다. 약 20배의 가중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말 그대로 1인 1표가 됐는데요. 가중치 문제는 이제 특히 영남 지역 같은 이런 전략 지역의 비중이 축소되니까 가중치를 두자. 근데 그건 이미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준위에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줄 거냐. 예컨대 곱하기 1.5로 할 거냐 곱하기 2로 할 거냐. 이건 이제 아마 전준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들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그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3자 구도다라는 언론 보도가 쭉 나오는데 연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건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죠. 그걸 제가 미리 예단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3자 구도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뭐 3자 구도가 되든 양자 구도가 되든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저 뭐 당원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좋은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당원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규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마 회사